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4일 월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11월의 마지막 월요일인 오늘 하늘에 구름 많겠고 약간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비의 양이 5mm 미만으로 많지 않아서 대기의 건조함은 여전하겠는데요. 계속해서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는 확연히 부드러워졌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3도에서 6도로 출발해 지난주에 영하권 추위는 느껴지지 않고 있고요. 한낮에도 기온 1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주 비가 오는 날이 잦겠고 기온 변화에 따라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는 곳도 있을 전망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평창 둔전평 농악보존회가 지역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의미와 매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요. 원주문화재단이 독일 화가 크리스토프 루크에베를레의 기획전인 그림 깨우기를 개최합니다. 리포터 현장에서 전해드립니다. 영서 남부권의 생생한 소식 전해드리는 통신원 코너 영월군 소식 들어보도록 하죠. 11월 24일 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강원도 내 기혼 여성 가운데 14% 정도가 경력 단절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상반기 기혼 여성 고용 현황을 보면 강원도의 경우 15세에서 54세 사이 기혼 여성 20만 6천 명 가운데 경력 단절 여성은 3만 명으로 조사됐습니다. 강원 기혼 여성 가운데 경력 단절 여성 비율은 14.5%인데요. 경력 단절 사유로는 육아와 임신, 출산, 결혼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가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 326명의 명단을 강원도 누리집에 공개했습니다. 공개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1,000만 원 이상 지방세 등을 1년 이상 내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들의 체납액은 지방세 130억 원 등 모두 150억 원입니다. 최고액 개인 체납자는 강릉시 55살 강모 씨로 지방소득세 등 5억 9천여만 원을 체납했습니다. 강원도는 압류와 공매 등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입니다. 강원도와 강원디자인진흥원이 지난 20일 진흥원 전시장에서 강원 디자인 페스타 2025를 개막했습니다. 주제는 디자인과 함께 뛰는 강원의 미래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진흥원이 1년 동안 추진해온 중소기업 디자인 개발과 공공 디자인 개선 사례 등이 공개됐습니다. 관련 디자인을 담은 전시는 진흥원에서 내년 6월 말까지 이어집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느덧 가을거지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맘때면 지역마다 전통 농악을 이어가는 분들이 공개 행사를 열면서 한 해를 기념하곤 하는데요. 평창을 대표하는 농악, 평창 둔전평 농악보존회 역시 최근에 신명나는 무대를 선보였다고 합니다. 평창 둔전평 농악보존회의 김철규 회장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평창 둔전평 농악 보존회장 김철규입니다. 예, 자 먼저 평창 둔전평 농악과 평창 둔전평 농악 보존회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주실까요? 예, 저희 둔전평 농악은 오래전부터 용평 농악을 하다가 둔전평 농악으로 명칭을 바꿨어요. 예. 그래서 저희 둔전평 농악은 세계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으며 현재 강원도 무형문화재 15-1호입니다. 그렇군요.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도 등재가 됐고 많은 분들이 이제는 아실 것 같은데 예전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용평농악으로 이제 더 많이 불렸는데 이름이 바뀐 거잖아요. 둔전평 농악으로.
예, 예, 예. 네, 새로운 이름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저희 그 평창 용평농악으로 하다 보니까 용평 내내만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명칭을 평창 둔전평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옛날에 전쟁 시에 들판이 아주 넓어서 군인들 식량을 보급했다는 그런 전설이 있어서 둔전평 농악으로 명칭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어쨌든 강원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되기까지 많은 분들의 노력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오늘의 둔전평 농악이 전승될 수 있었는지도 이야기해 주시죠. 예, 저희 무형문화재를 전국대회를 5번 출전을 하고 또 강원도 최우수상을 5번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둔전평 농악까지 가기에는 상당히 대원 여러분께서 고생을 많이 했다고 보고요. 또 저희들이 지금까지 또 보존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무형문화재로 지정되기 이전에 이제 명칭은 바뀐 거죠. 2001년도에 명칭이 바뀐 거죠.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언제쯤에 이제 무형유산 등재가 된 걸까요? 저희들이 이제 무형문화는 2003년도 3월 23일 날이고요. 예. 그 후 2024년 3년인가 세계 유네스코 등재가 됐어요. 그렇군요. 예. 이름을 잘 바꾼 것 같습니다. 좋은 일이 그 이후로 많이 생겼네요. 네. 예, 그 평창 관내에서 이제 군단위가 상당히 많은데 그쪽에서도 이제 대원들이 많이 같이 동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원 영입하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리를 좀 해보면 둔전평이라는 이름은 이제 용평면의 넓은 평야 지역을 뜻하는 이름인 거고요. 예. 평창 둔전평 농악 보존회는 이 농악을 보존하기 위한 모임이라고 쉽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그렇죠. 보존하기 위해서 모여 있는 단체죠. 예, 알겠습니다. 이 농악이라는 게 사실 지역마다 고유한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예. 네, 뭐 악기 구성이나 뭐 장단 등에서 둔전평 농악만의 특징은 어떤 점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저희 둔전평 농악의 가락이 경쾌하면서 조금 빠릅니다. 이제 강릉 농악이나 아니면 남부 쪽 옛날에 종부 농악이나 이런 농악하고는 좀 약간 차이점이 흥이 나면서 가락이 빠르기 때문에 주위에서 보는 분들도 상당히 신이 난다고 봐야죠. 예.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저희 특색이 이제 상무를 돌리는데 다른 데는 이제 자반을 하고 상모는 그냥 일반 이제 시중에서 파는 걸로 하는데 네. 저희들은 아주 직접 2월달 해마다 2월달에 직불 공예해서 직불을 만들어 가지고 상모를 쓰고 하고 있습니다. 예. 상모를 직접 매년 제작을 하시는군요. 예. 그 세 번째는요. 저희 소고가 구복구 소구 할무둥이거든요. 네. 그런데 소고 동작이 다른 농악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동작이 좀 크면서 좀 이렇게 흥이 나게 하는 그런 소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차이점들을 자신감이 넘치십니다, 회장님. 뭔가 애정이 가득해 보이시는데 그리고 또 둔전평 농악이 영서와 영동의 특색을 함께 갖고 있다고 들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특징이 드러나는 건가요? 저희 특징이라면은 저희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강원도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지만 농악은 국가와 무형문화재 지정보다 더 우수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농악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또 다리꽃 농악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농사놀이 풀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농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어디에 가서 무상으로 공연을 할 때 다리꽃을 해달라면 다리꽃을 해주고 아니면 농사놀이를 해달라면 농사놀이를 해주고 그다음에 천안꽃을 해달라면 천안꽃을 해주고 이렇습니다. 예. 네, 매 공연마다 좀 맞춤형으로 변형을 시도할 수 있다고 이해를 그렇죠. 해도 되겠죠. 매력이 가득한 것 같습니다.
자, 지난 예. 15일에 열린 2025 평창 둔전평 농악 공개 행사도 큰 호응을 얻었는데 행사가 어떤 취지로 준비가 됐었고 현장의 반응은 어땠는지도 알려주시죠. 저희 이제 1년에 한 번 이제 그 농악 전승 발표라고 하는데요. 전승 발표를 하는데 이제 시군 단위 이제 뭐 사회 단체장님들 모시고 또 우리 평창 군수님 모시고 의장님도 모시고 또 그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조교가 4분이고 보유자가 2분인데 예. 그분들이 이제 평창 관내를 거의 지도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초등학교 진부초등학교, 장평초등학교, 대화, 이탄, 아라리, 그다음에 본평 뭐 이 지역마다 저희들이 이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자, 그리고 또 눈에 띄는 점이 물론 뭐 청년 세대의 전통문화 단절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는데 용평에서는 젊은 층의 참여가 활발하다고 들었습니다. 전수관에서 어떤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나요? 저희들은요, 사실 말 그대로 남녀요소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저희 이제 상세 어르신이 연세가 90이래요. 90이고, 그 다음에 다양하게 70대, 60대가 제일 많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 저희들이 이제 전체 활동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을 영입을 좀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농악 대원 모집하는데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학생들을 영입을 해서 잘 가르쳐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그 학교, 대학교, 고등학교 가도 장학금도 지불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학생들이 농악에서 안 빠져나갈 수 있게끔 아주 좀 이렇게 재미있게 오락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전통문화를 계승하기 위해서 연령층의 평균을 좀 낮추는 작업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둔전평 농악의 맥을 오래도록 잇기 위해서 행정이나 지역사회 차원에서는 어떤 지원이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근데 사실은 저희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 둔전평 농악 운송을 이제 오랫도록 이제 그 보존하려고 이제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이 지역 사회 분들이 그 관심이 별로 없어요. 관심도 없고 예산도 너무 적게 나오다 보니까 어려움이 좀 많고 또 저희들이 이제 활동하는 거는 이제 지역 주민 마을회관에 가서도 집신 만드는 것도 가르쳐주고 모자 만드는 것도 가르쳐주고 또 장구도 좀 가르쳐주고 이렇게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끝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청해 듣겠습니다. 예, 우리 청취자 여러분, 저희 말씀을 잘 들어주셔서 고맙고요. 고맙고 또 저희 민속이 앞으로 영원히 좀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많이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평창 둔전평 농악이 앞으로도 세대를 넘어서 신명나게 널리 울려 퍼지기를 저도 기대하겠습니다. 회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평창 둔전평 농악보존회의 김철규 회장과 함께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8시 46분입니다. 원주 문화재단이 독일 현대미술의 거장인 크리스토프 루크헤베를레를 초청해서 올해 2번째 기획 전시인 그림 깨우기를 선보이는데요. 자세한 내용 리포터 현장에서 만나봅니다. 추인혜 리포터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연말을 맞아서 치앙예술관에서 예술을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전시가 준비되고 있다고요. 네, 원주 문화재단이 연말을 맞아서 시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늘리기 위해 올해 2번째 기획 전시인 크리스토프 루크헤베를레의 그림 깨우기 전시를 준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대중성과 예술성을 동시에 담아낸 전시로 원주에서는 보기 어려운 국제적인 규모의 현대 미술전이란 점에서 기대가 큰데요. 루크 헤베를레는 유럽 미술시장에서 세계적 거장으로 평가받는 작가로 수도권에서나 볼 법한 원화 100여 점을 원주에서 무료로 감상할 수 있다는 점이 의미가 있습니다. 네. 지역의 문화 접근성을 높이고 예술 향유의 격차를 줄이겠다는 의미로 준비된 전시인데요. 이번 전시는 이 그림을 깨운다는 제목처럼 그림의 본질을 질문하는 전시입니다. 전체적으로 화려하고 대중적이라서 전 세대가 각자의 방식으로 감상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 전시는 오는 목요일부터 12월 14일까지 치앙예술관 전시실에서 진행됩니다. 원주 문화재단 문화정책팀 이유리 담당자에게 전시 소개 들어보시죠. 네, 이번에 그림 깨우기 크리스토프 루크 헤베를레 전시는 연말 시기와 맞물려서 원주 시민분들 전 세대가 즐길 수 있도록 대중성과 예술성을 모두 갖춘 전시 콘텐츠를 제공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지역에서 쉽게 접하기 어려운 대형 작가의 초청 전시를 진행하면서 수도권과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또 시민분들께 다양한 문화 향유의 기회를 마련해 드리고자 준비하게 됐습니다. 크리스토프 루크 헤베를레는 독일 현대미술의 거장으로 평가받는 분입니다. 독일 라이프치히의 정통 회화를 이어가고 있는 신 라이프치히 화파의 선두주자로 작가님 작품은 뉴욕 현대미술관 모마에서 소장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번 전시의 중심인 작가 크리스토프 루크 헤베를레가 유럽 미술 시장에서 인정받는 대표 작가라고 해주셨는데 그럼 주요 작품들은 좀 어떤가요? 네, 그림을 이루는 점과 선, 또 면, 색채를 다시 해체하고 조합하면서 그림의 본질을 느낄 수 있는 작품들을 꾸몄는데요. 독일 현대미술의 대표 화가이자 또 세계 미술계에서는 순수회화의 혁신을 이끈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그의 대표 작품 100여 점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는 길이가 9.5m 정도에 달하는 대형 설치 작품 피규어 1이라는 작품이 준비되어 있고요. 이 작가 특유의 해체된 인물과 재조합된 형상을 극대화한 작품입니다. 또 마스크 시리즈 춤추는 연작 그림은 사람의 표정을 해체해서 새로운 얼굴로 구성한 조각화된 초상 기법이 새롭고 참 인상적인데요. 네. 이런 색채의 충돌과 새로운 형태, 또 점과 선과 면, 색이 화면에서 부딪히고 반복되면서 그림 자체가 깨어나는 듯한 생동감을 주는 그림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 이번 전시는 벽지, 조각, 캔버스처럼 매체를 넘나드는 설치 작품들도 함께 준비되어 있어서 한 작가의 폭넓은 예술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데요. 원주 문화재단 문화정책팀 이유리 담당자에게 준비된 프로그램에 관해서 소개 들어보시죠. 네, 전시 기간 중에 관람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들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벽면에 설치된 큰 마그넷 판에 다양한 도형의 모듈 자석을 이용해서 크리스토프처럼 모양과 색깔을 새롭게 조합하고 해체해보면서 작품을 만들어보는 경험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마스킹 테이프로 작품을 만들어보는 라인 아트랑 또 크리스토프처럼 다양한 조각으로 자기만의 마스크를 만들어보는 체험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연말을 맞이해서 가족, 친구, 가까운 지인분들과 함께 즐겁게 볼 수 있는 전시를 준비했는데요. 전시장을 가득 채운 생동감 넘치는 형태와 색감들, 예술적 표현들을 경험해 보시고 크리스토프의 작품과 예술 세계를 만나보면서 관람객분들께도 새로운 감각을 일깨워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시 기간 관람객들이 전시를 깊이 있게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준비되어 있다고요? 네, 이 루크 헤베를레 특유의 형태 실험적인 방식을 직접 또 체험해볼 수 있는 공간들이 준비가 됐는데요. 벽면에 대형 마그넷판이 설치돼 있어서 도형들을 직접 배치, 해체, 조합해보면서 아트 체험을 할 수 있고요. 또 테이프를 이용해서 점과 선, 면을 스스로 구성해보는 라인 아트 체험, 또 작가의 조각과 초상 작업 기법을 응용해서 스스로 마스크 작품을 만들어볼 수 있는 마스크 만들기 체험까지 체험 공간도 함께 준비가 됐습니다. 네, 독일 현대미술의 거장인 크리스토프 루크 헤베를레를 초청해서 열리는 기획전시 그림 깨우기 소식이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추인혜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 통신원과 함께 영서 남부권의 생생한 소식 전해드리는 통신원 코너입니다. 월요일은 영월 소식 들어보는 날이죠. 영월 미디어 기자박물관의 고명진 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좋은 아침입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자, 첫 소식 만나보죠. 이웃과 더불어서 따뜻한 정을 나누는 특별한 공연이 열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추운 겨울을 앞두고 이웃과 온정을 나누는 특별한 공연 제11회 라면 콘서트가 오는 29일 오후 6시 30분 영월문화예술회관 3층에서 열립니다. 이번 콘서트는 입장료 대신 라면 2봉지를 기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모아진 라면은 모두 관내 취약계층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네. 지역 공연팀 데일밴드가 주관하고 영월문화관광재단이 주최하는 이번 공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와 영월군, 삼양식품, 원주공장이 함께 참여해 나눔의 의미를 더합니다. 드럼과 관악 퍼포먼스가 어우러진 풍성한 무대가 마련돼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공연으로 꾸며지며 지역 아티스트들의 열정적인 무대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영월의 대표 나눔 공연으로 자리 잡은 라면 콘서트. 올해도 따뜻한 마음을 모아 지역에 큰 감동을 전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라면 콘서트 이름만 들어도 아주 입안에 군침이 돕니다. 맛있는 콘서트 소식이었고요. 자, 또 기쁜 탄생 소식이 준비되어 있는데 영월 공공산후조리원에 첫 아기 울음이 울려 퍼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강원 남부권 최초로 문을 연 영월 공공산후조리원에 드디어 첫 아기 울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네. 지난 18일 개원 이후 3명의 산모와 4명의 신생아가 입실하며 본격 운영을 시작했는데요. 첫 번째 산모는 영월군에 거주하는 20대로 건강한 여아를 출산했으며 나머지 산모들도 각각 여아와 남아 쌍둥이를 출산했습니다. 개원 전부터 태백, 평창, 정선, 제천, 단양 등 인근 지역에서 예약 문의가 이어지며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영월군은 지방소멸대응기금 22억 5천만 원을 포함한 총 69억 원을 들여 지상 3층 규모로 조성했으며 산모 요가와 신생아 목욕법, 응급처치 교육 등 체계적인 산후회복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산모실은 총 10실, 이용료는 2주 기준 180만 원이며 영월, 평창, 정선의 산모에게는 감면 혜택도 적용됩니다. 운영은 영월 의료원이 맡고 있으며 사전 예약제로 진행됩니다. 영월군은 기금을 추가 확보해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도시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생명의 탄생만큼 희망적인 소식도 없죠. 앞으로도 이런 소식이 많이 들려오면 좋겠고요. 자, 다음은 농촌 정착과 유학 가족을 위한 소식인데 영월군이 농촌 유학시설 입주 대상자를 모집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영월이 농촌 유학 선도주자로 지금 길을 밟고 있죠. 네. 영월군이 2026학년도 1학기 농촌 유학생 모집과 함께 농촌 유학 가족 입주시설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영월군은 현재 군에서 직영 운영 중인 7개호 중 상동읍 1호, 김작감면 2호, 북면 1호 등 총 4개호, 그리고 한일시멘트와 협약으로 관리하는 가람아파트 10호의 입주자를 선발합니다. 직영시설은 전입 자녀수가 많은 세대, 장기간 농촌 유학에 참여하는 세대 순으로 가람아파트는 농촌 유학 가족과 저연차 공무원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선정합니다. 모집 기간은 직영시설은 21일까지, 가람아파트 24일까지입니다. 입주 기간은 최소 6개월 연장 가능해 최대 1년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영월군은 농촌 유학 사업 종료 후 영월에 정착하는 가족에게 우선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엄경옥 교육체육과장은 저렴한 임대료로 농촌 생활을 연장하고 정착 기회를 제공하겠다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예, 다음은 건강 관련 소식인데 영월보건소에서 갱년기 여성을 대상으로 한의학 프로그램인 온기 한첩을 진행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영월보건소가 갱년기 여성의 건강 증진을 위한 한의학 프로그램 온기 한첩을 운영합니다. 오는 25일 내일이죠. 오후 2시부터 1시간 30분 동안
보건소 3층 다목적실에서 첫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온기 안첩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3시 30분까지 총 8회 운영되며 갱년기 증상을 호소하는 45세부터 65세 여성 20명이 참여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한의학적 접근을 통해 심신치유와 통합 건강관리를 돕고 자가건강관리 능력을 높이기 위해 참여형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또 정신건강 영양관리, 심내 혈관질환 관리 등 유관 사업과 연계해 보다 체계적인 건강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네, 오늘도 알찬 소식 고맙습니다, 관장님.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영월군 통신원 영월미디어기자박물관의 고명진 관장과 함께했습니다. 11월 24일 월요일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술 김상열, 구성 황진영, 진행의 이은주였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